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큐브리드의 개발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발표할 큐브리드의 유형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큐브리드의 한 3년차 개발자고요. 큐브리드 엔진의 쿼리 프로세스 관련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오픈소스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 프로세스와 문화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면서 오늘의 주제로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요. 먼저 큐브리드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란 무엇인지, 또 오픈소스의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오픈소스 거버넌스 모델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브리드의 개발 프로세스와 개발자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큐브리드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큐브리드는 국내 주도의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DBMS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그 DBMS로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피처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최신 메이저 버전은 11.0 버전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제 마이너 버전 릴리즈를 하고, 4년에 한 번 메이저 버전 릴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큐브리드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1992년에 유니 SQL이라는 이제 김원 박사님께서 만드신 ORDBMS를 기반으로 2008년에 오픈소스로 전환하면서 이제 새롭게 재디자인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큐브리드 11 버전을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을 설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저희 큐브리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큐브리드는 현재 듀얼 라이선스 없이 완전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큐브리드 제품군은 위쪽 인터페이스와 툴, 그리고 아래쪽에 브로커와 서버로 나누어져 있고요. 큐브리드 인터페이스나 지원 도구에는 뭐 드라이버나 큐브리드 매니저, 마이그레이션 툴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BSD 라이선스로 자유롭게 수정 배포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이제 큐브리드 엔진의 경우에는 11.0 미만 버전에서는 GPL 라이선스로 배포가 되어서 좀 더 이제 그 수정을 하게 되면 모든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라이선스였었는데요. 11.0 이상 버전에서는 아파치 2.0으로 배포를 하면서 좀 더 저희 커뮤니티의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정책으로 바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큐브리드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왼쪽 그림과 같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선순환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오픈소스를 공개하면 사용자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한 코드는 다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에코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유, 개방, 참여의 오픈소스 가치들을 잘 생각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스 코드만 공개한다고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체 중에서 일부의 코드만 공개하거나, 전체 코드가 공개되어 있더라도 신규 기여자의 참여를 좋아하지 않고 기여에 참여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참여자가 기여하기 힘들도록 프로젝트의 모든 진행 과정이 비공개라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픈소스 가치들을 잘 지켜나가는 모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오픈소스 거버넌스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픈소스 거버넌스 모델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이제 누가 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의하는 규칙이나 관습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제 무조건 하나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각 측면에 따라서 여러 모델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오픈소스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시작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동작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해하면 이제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이제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어크러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는 두와 데모크러시 합성어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 관심을 투자하는 개인이 이제 스스로 역할과 작업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권한과 영향력은
이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부여가 되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거버넌스 모델은 이제 프로젝트 구성원의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합의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제 뭔가 공식적이고 정교한 거버넌스 규칙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고 이제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기여자가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 구성원 간의 관습을 바로 즉시 알기 힘들거나 또 기여에 대한 이제 과정이나 승인 과정을 이제 바로 얻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더 리더 모델은 이제 신규 프로젝트나 기여자가 적은 프로젝트에서 좀 일반적인 편인데요. 반면에 뭐 리눅스나 이런 이제 되게 큰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도 볼 수도 있는 이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한 개인이나 뭐 그룹이 이제 프로젝트를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뭐 코드를 어떻게 병합할 건지에 대한 것들 모두 제어합니다. 이때 이제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뭐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라고 부르는 이제 리더가 존재하고요. 뭐 위에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 뭐 리처드 스톨만, 뭐 리누스 토르발스, 그리고 귀도 반 로썸 같은 이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의 좀 한계는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이제 이런 BDFL이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병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도 이제 이러한 그 모델과 함께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을 함께 채택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권한의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종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카스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어포인팅 카운슬 앤 보드라는 거는 이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리더십 그룹을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술위원회나 뭐 인큐베이션 운영위원회,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체 프로젝트의 어떤 측면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네, 단점은 이제 어떤 사람이 관심 있는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면 이 리더십 그룹에 선택되어야 하고요. 이런 리더십 그룹에 선택되지 못한다면 이제 이런 커뮤니티 참여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모델은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역할을 수행할 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거나 그리고 어떤 정책이나 이제 절차를 승인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을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대규모라서 그런 커다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되게 일반적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를 위한 이제 절차를 수립하거나 문서화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위한 이제 프로세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사가 어떤 개발자나 이제 사용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 후에 오픈소스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개했을 때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처음에 오픈 프로젝트가 커갈 때 이제 작업에 빠른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어떤 플러그인들을 이제 만들 때 생태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개발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이런 오버헤드들을 일부 이제 회사의 리소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하나의 회사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고 외부 기여자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규 기여자의 입장에서 이게 오픈소스라고 하지만 과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기여해도 되는지 이제 꺼리게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모델을 보시면 파운데이션 백엔드라고 어떤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단일 프로젝트 참가자가 이제 주요 프로젝트 리소스를 무조건 다 독점적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파운데이션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이제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단일 거버넌스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상표나 이벤트 같은 어떤 일부 문제를 관리하고 기술적 의사결정은 이제 프로젝트 리더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봤던 그 모델과 이제 반면에 비영리 기관이 주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업이 이제 모든 것을 주도해서 뭐 바꾸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기여 친화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픈소스 거버넌스 모델을 설명하면서 이쯤 되면 이제 혹시 큐브리드는 어떤 거버넌스 모델을 취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장부터는 이제 큐브리드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큐브리드의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서 현재 큐브리드가 이제 어떤 거버넌스 모델과 어떤 프랙티스를 취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은 2020년 2월에 설립됐고요. 그리고 현재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평철 박사님이 파운데이션 대표이신데요. 김평철 대표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2008년에 큐브리드를 오픈소스로 만드는데 기획하시고 런칭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대표 관계사로 이제 제가 속한 한국의 큐브리드사와 그리고 큐브리드를 10년 동안 같이 개발했던 루마니아의 아르니아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여러 협력사들이 이제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에 이제 속해 있고요. 현재 이제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의 역할은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생태계 구축과 또 큐브리드의 자기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런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에서 이제 큐브리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제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이제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큐브리드의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자면, 어떠한 이제 일을 할 때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이슈 선별, 개발, 검증, 테스트 이러한 큰 이제 4가지 단계로 구성을 하고요. 모든 일을. 그리고 이제 큐브리드 프로젝트의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 오픈소스의 가치를 담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브리드 프로젝트에 누구든 쉽게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은 누구든지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정보들이 충분히 잘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큐브리드를 리딩하는 개발 조직과 신규 기여자가 모두 동일한 과정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기여 과정을 숨기지 않고 모두 투명하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협업이나 자동화 도구들을 기반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쉽게 이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개발 참여를 위한 이제 프로젝트나 기능 추가, 아니면 버그 수정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질문 답변을 하거나 정보 제공을 포함한 모든 이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이제 버그 문제 토론을 하거나 질문에 정보 제공을 할 때는 큐브리드.com 그 한글로 된 사이트에서 자유 게시판이나 Q&A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고요. 영문으로는 이제 큐브리드 레딧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레딧에서 이제 영문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개발 토픽이나 버그 리포트는 지라라는 협업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라에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버그 수정이라든지 프로젝트 진행 사항들이 모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나 기능 추가, 버그 수정은 지라 이슈 생성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라에 어떤 이제 이슈를 오픈하게 되면 저희 소스 코드 메인테이너가 이제 이슈를 선별하게 되고요. 그 이슈를 선별한 것들 중에 이제 컨펌 된 녀석들은 이제 기여자나 컨트리뷰터에게 할당이 되어서 개발이나 구현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발이나 구현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제 QA에서 검증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작성된 지라의 이제 예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프로젝트의 그 설명이라든지 아니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개발할 때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무엇인지 모두가 다 공개되어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뭔가 개선을 하고 싶다든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공개된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오픈소스에 기여할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때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이제 신규 기여자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잡한 절차를 가지거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보신 이제 지라의 경우를 보시면 이제 언제 이슈를 열어도 되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이슈를 만들려고 하니까 입력해야 될 항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이슈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때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이제 가이드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발 프로세스 이해를 위해서 가이드라인 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슈의 종류에 따라서 작성한 내용을 가이드하는 것으로 이제 최대한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개발자 가이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 가이드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 프로세스 단계에서 이슈 선별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사가 이제 큐브리드의 이제 전체 프로젝트 단위 로드맵이나 이제 비전 컨트롤을 하게 되고요. 큐브리드 서브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개발 조직에서 이제 오픈소스 메인테이너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중간에 보시면 이제 큐브리드 레츠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저희 큐브리드 엔진의 어떤 커다란 컨트리뷰션 모듈을 이제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모듈을 개발하는 이제 아르니아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르니아사가 이 컨트리뷰션 모듈을 개발하면서 이제 나오는 어떤 버그라든지 아니면 소스 리팩토링이라든지 아니면 유용한 업데이트들이 있다면 저희 이제 큐브리드 엔진에 이제 직접 이제 또 기여자로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에 주요 이제 개발사라든지 아니 개인이 된다면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런칭하게 된다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저희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개발의 경우에는 이제 GitHub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GitHub의 풀 리퀘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코드 리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어떤 구현 결과를 만들면 리뷰어들이 여러 명 할당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GitHub 상에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코드 리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코드 리뷰인데요. 코드 리뷰를 하면서 더 좋은 코드 수준을 얻고 결함을 발견하고 또 서로 간의 지시를 공유하고 책임감 등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어느 수준까지 리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높은 수준을 요구할수록 이제 코드 리뷰 완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신규 기여자가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프로세스 진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오픈소스 프로젝트 입장에서 이러한 그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여하는 것을 이제 완료해야 이제 그 다음 그 신규 기여자가 그 다음 것도 이제 진행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웰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뷰어의 리소스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리뷰를 항상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코드 리뷰를 유도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과 개선의 결과로 저희는 이제 자동화 도구를 이제 GitHub에서 여러 가지 도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지루하고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는 자동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코드 스타일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뭐 라이선스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적 분석 도구를 붙여서 프로그래머가 일반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잡아줌으로써 리뷰어가 그런 영역에서는 토론하지 않고 최대한 이제 전체적인 구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더 하이 레벨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환경별로 이제 빌드 후에 이제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이게 바로 프로젝트를 깨지 않는다라는 걸 바로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각 PR 그리고 각 커밋마다 이제 모두 이제 돌도록 해서 이제 기능의 문제가 일반적인 제일 기본적인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매번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큰 시스템에서 이제 검증과 테스트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저희는 젠킨스라는 그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 이제 큐브리드 테스트 툴즈 프로젝트에 이제 테스트 도구가 이제 실행됩니다. 이 테스트 도구도 마찬가지로 모두 오픈되어 있고요. 젠킨스라는 이 자동화 도구 위에서도 돌 수 있지만 또 일반 PC에서 본인이 개발하는 개발 환경에서도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 큐브리드 테스트 케이스즈 프로젝트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들이 모두 있고요. 이 테스트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질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러한 프로젝트에도 모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QA 시스템을 통해서 개발을 마친 개발자는 본인이 한 개발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버그가 생긴 경우에는 다시 커뮤니케이션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고치는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개발 프로세스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어떠한 이제 개발 프로세스 개선 고민과 그 고민 끝에 개발자 가이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기로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큐브리드에 입사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R&D 연구소 하나였던 조직이 이제 여러 개발팀과 이제 QA팀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개발 조직이 빠르게 커지면서 이제 새로 합류한 이제 동료 개발자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개발자들은 이제 이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신규 개발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의견 일치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의견 일치 과정이 없어서 이제 되게 신규 기여자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제 신규 기여자를 위한 큰 그림의 가이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라나 깃허브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들이 흩어져 있다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개발자 가이드를 하나로 작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이제 분명히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신규 기여자가 좀 더 쉽게 저희 커뮤니티에 이제 조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언가 정리된 커다란 개발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개발자 가이드를 작성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고려사항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보기 힘든 문서는 읽지 않겠죠. 그리고 이 개발자 가이드와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큐브리드 프로세스가 계속 발전하고 바뀌면서 계속 이제 그 방법들이 이제 새로 바뀌고, 뭐 자동화 도구를 더 도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버전들이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쉽게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제 버전 관리가 좀 더 쉬워야겠죠. 그리고 완벽한 개발 프로세스도 이제 가이드 문서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서에 들어와서 쉽게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이제 과정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고민하다가 깃북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이러한 개발자 가이드를 모두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깃북이 이제 깃을 기반으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웹상에서 바로 이제 편집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개발자 가이드를 작성하기 위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다면 한번 또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 플랜을 지원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열려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개발자 가이드는 이제 위에 이제 제목이 작성되어 있는 URL에서 보시면 저희 왼쪽에 이제 컨트리뷰션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탭을 눌러 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기여 과정들이 다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설명과 각 단계별 기여 가이드, 그리고 한글과 영문 버전에 대해서 모두 적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개발 프로세스와 그리고 개발자 가이드를 작성하게 된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계속 발전하면서 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더 나은 퀄리티의 결과와 또 높은 생산성의 균형을 위한 고민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계속 이제 신규 기여자의 성공적인 참여를 위한 고민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 다음 스텝으로는 큐브리드를 개발할 때 좀 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이해를 더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을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더 자세한 이제 소스 빌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디버깅이나 뭐 성능 측정을 하기 위한 가이드, 그리고 소스 코드의 모듈별 자세한 이제 분석 자료라든지, 좀 더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서 오픈함으로써 좀 더 커뮤니티에 좀 더 쉽게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큐브리드에 이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